2월 12일 간밤에 정말 많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분데스리가 멀티골과 더불어 또 오현규 선수의 셀틱 데뷔골, 그리고 벨기에 무대를 누비는 홍현석 선수의 이제 도움이 나오는 등, 비록 이제 많은 팬들이 기대해왔던 손흥민 선수의 이제 레스터 시즌은 아쉽게 끝났고,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이 햄스트링 부상이 그렇죠. 조금은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줄리안 로페테이 감독이 경기 전 회견에서 황희찬 선수가 거의 5주가량, 뭐 한 달 이상을 좀 뛰기가 어렵다라고 알렸는데, 뭐 다른 한국 선수들이 대신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현규 선수가 마침내 빠르게 셀틱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네, 뭐 그 4경기 만에 이제 골을 넣은 건데요. 세인트 미렌하고의 FA컵 16강전에서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팀의 3번째 골을 넣으면서 5대1 대승의 발판을 마련을 해줬죠. 네, 뭐 일단은 현재 셀틱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자국 대회, 모든 컵 대회에 살아있는 가운데 역시나 이제 컵 대회가 또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이번 경기 사실 계속해서 오현규 선수가 이제 교체 자원으로 뛰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셀틱은 일본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비 라인이라던가 공격진은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만 조금 로테이션을 돌린 형태였는데요. 공격 라인이 3톱으로 이제 부동의 주전이자 또 현재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 선두인 후르와이 시쿄고가 선발 출전을 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활약을 펼친 마에다 다이젠이 왼쪽, 그리고 조타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오현규 선수는 이 세 자리를 볼 수 있는 전천후 조커이자 백업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날 경기는 이제 좀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셀틱 입장에서 악재가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14분 만에 이제 후르와시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바다가 교체 투입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후르와시가 부상을 당하고 마에다가 이제 2분 뒤에 곧바로 골을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긴 했으나 이제 셀틱답지는 않게 조금 고전을 하면서 1대0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경기가 이전보다는 잘 풀리지 않은 편에 속했어요. 아무래도 후르와시가 부상으로 빠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 시간에 3명을 동시에 교체를 했거든요. 이미 후르와시로 한 장을 썼잖아요. 근데 3장을 한꺼번에 쓰면서 텀블과 모이와 조타를 빼고 오라일리와 하타테와 오영규가 들어왔습니다. 오라일리와 하타테는 원래 주전 미드필더들인 거고, 오영규만 이제 공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넣은 카드였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대가 되는 게, 그래도 이제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주전 미드필더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오현규 선수가 이제 선발로 중요한 경기나 리그 경기를 뛸 때도 이 선수가 어떤 합을 맞출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체가 됐다. 그 이 교체가 바로 이제 적중을 한 거였는데요. 일단 그 아바다도 교체 투입된 선수였잖아요. 아바다의 슈팅이 이제 세인트 미렌 수비수인 테일러의 핸드볼 반칙이 불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타테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골도 바로 교체 투입된 선수인 오영규 선수가 넣게 된 건데요. 일단 하타테가 백패스를 줬고, 또 오라일리가 백패스를 준 거를 존 스톤이 치고 가다가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가 막았는데, 이때 이제 오영규 선수가 수비를 등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빠르게 턴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리바운드 슈팅을 넣은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주워먹기 골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워먹기 골이 사실은 9번 공격수이자 스트라이커들에게는 굉장히 필요로 되는, 그러니까 골 감각이 있고 골 냄새를 맡는 움직임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골 과정에도 존 스톤 한 명 빼고는 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관여를 한 거거든요. 결국엔 사실 이제 쉽지 않던 경기, 조금은 치열하던 경기에서 교체 카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기의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오영규 선수가 이제 빠르게 움직였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또 결국엔 골을 성공시키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영규 선수가 셀틱 소속으로 이제 4경기 만에 데뷔골 넣은 건데요. 총 출전 시간은 61분. 아무래도 그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었죠. 짧게 뛰면서, 그래도 뭐 짧게 뛸 때마다 그 리빙스턴전만 제외하고는 던디 유나이티드라던가 세인트 존스톤과의 경기에서는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죠. 뭐 날카로운 크로스라든지 돌파, 몸싸움, 혹은 이제 적극적인 문장에서 움직임 등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오영규 선수가 빠르게 데뷔 전 기회가 왔다는 거, 가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계약하고 곧바로 이제 뭐 이틀 만에 던디와의 경기, 짧은 시간이지만 데뷔전을 치렀고, 그 뒤로 사실은 모든 경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현규 선수를 좀 빠르게 좀 제대로 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세인트미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87분경에 미드필더인 오하라가 페널티킥으로 이제 골 넣으면서 추격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제 셀틱이 90분경에 오라일리의 골로, 이것도 교체 투입된 선수죠. 예, 다시 4대1로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이제 추가 시간 2분경에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아바다의 패스를 받은 하크사바노비치가 이제 볼을 끌면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오영규와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예, 교차됐어요. 예, 교차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크사바노비치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오영규 선수가 각도 없는 곳에서 과감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옆구멍으로 맞았습니다. 이게 좀 들어가줬다면 멀티골까지 될 수가 있었고 또 오영규 선수도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래도 슈팅까지 가져간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 각도에서 저 정도로 위협적으로 때린 것도 저는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규 선수의 그 저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빵빵 슈팅 때리는 거. 그러니까 처음 유럽에 갔는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 없이 뭔가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금 고무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속칭 말해서 등딱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보여주고 몸을 부딪히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비가 이렇게 넘어진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유럽 무대에서 한국인 뭐 스트라이커 혹은 한국인 센터백은 뭐 태생적인 이 몸 때문에 피지컬 때문에 안 통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그걸 이제 센터백으로 깨고 있고 오형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그걸 도전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스코틀랜드 리그가 물론 유럽의 아주 수준 높은 리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어린 나이에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골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 동료들의 골을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그리고 전술적인 이해력이 좋다는 것도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시간 5분경에 그 하타테 골이 5번째 골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오영규 선수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다 줬었거든요. 아바다가 이제 크로스를 딱 하타테와 이제 오영규 사이로 찔러줬어요. 그리고 오영규가 이걸 받으러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볼을 그냥 흘리면서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수비들이 그래서 오영규 선수 2명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뒤에서 있었던 하타테가 그냥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결국에는 오영규 선수가 하타테와 또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호흡을 만들면서 함께 골맛도 보고 또 합작골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흐름, 그러니까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들을 보여준 거죠. 미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뭐 오영규 선수가 27분을 뛰면서 어쨌건 간에 한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2번을 가져가서 유효 슈팅 1번, 그래서 50%의 유효 슈팅 성공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부딪히고 등딱해주고 이랬었다고 했잖아요. 태클을 2회, 그 27분 뛰고 2회를 공격수가 시도했는데 전부 다 성공을 했고, 이제 볼 경합은 6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팩트 있는 또 생산성 있는 활약을 펼쳤다는 것이고, 전술적인 역할과 또 득점력과 뭐 모든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선수는 잘할 수밖에 없고, 전 셀틱에서 검증되고 입증되고 자리 잡는다면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하면서 현대 축구가 9번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특히 오영규 선수의 데뷔골에 축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후루아시를 잃은 건 분명 아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벤치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벤치 자원들도 다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하면서 일단 뭐 마에다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낯설지 않다. 난 이미 전에도 그를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했고 그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 얘기에서는 마에다를 일단은 주전 그 원톱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셀틱의 주전 공격수인 후루아시가 낙마하고 마에다가 가서 선발 공격수로 뛰어갖고 잘했던 경기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오영규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공격수에게 골은 연료와도 같다. 이번에 데뷔골 넣은 거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영규에게 천천히 기회를 주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훈련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는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에게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지만 골을 그것도 홈팬들 앞에서 넣으면서 그는 또 다른 기회를 노릴 것이다. 결국에 이제 홈팬들 앞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홈팬들이 직접 눈으로 이 선수가 잠재력이 정말 있는 선수구나, 기대할 수 있는 선수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고,
또 지금 이제 마에다 선수를 먼저 쓴다는 것은 지금 솔직히 오영규 선수하고 마에다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게 된다라면은 마에다 선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자존심이 상할 상황이에요. 이제 막 온 선수고 어린 그렇죠. 선수고 본인이 일본 대표 선수로서 카타르 월드컵에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니까 네. 지금 오영규 선수가 밀린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오영규가 지금 속도를 내면서 마에다를 위협하는 선수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후루아시가 부상 후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공격진이 딱 쓸 수 있는 선수가 4명,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마에다랑 조타랑 그리고 또 이제 아바다랑 그리고 하크사바노비치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공격 자원들이. 그것도 이제 마에다 제외하고는 톱에서는 쓸 수 있는 선수가 오영규 선수밖에 없게 되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출전 시간들이 주어지긴 하겠죠. 게다가 사실 셀틱이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오영규 선수를 영입했고 또 조규 선수를 노리기도 했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에다가 최전방을 볼 수는 있지만 이제 키가 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오영규 선수도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번의 타깃맨으로 뛰면서 비벼줄 수 있는 선수는 또 오영규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상황과 전술 상황에 따라서 후루아시가 부상으로 빠진 시간들이 조금 길어진다면 오영규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도 올 수가 있고 네. 경기 중에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중요한 경기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뭐 에버딘하고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리그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하고의 리그컵 결승전. 이게 올드펌 클래식이라고 다들 아시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더비전이자 예. 분위기와 라이벌 의식으로 보자면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벌전이거든요. 그렇죠. 뭐 최고의 더비로 불리기도 하죠. 예. 이게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후루아시 선수가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해도 이 리그컵 결승전이 월말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셀틱 입장에서는 후루아시가 무조건 이 경기에는 나와주길 바라겠죠. 왜냐면은 어쨌거나 결승전이니까. 예. 그리고 저는 오영규 선수한테도 후루아시가 이 경기는 있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우승 트로피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오영규 선수가 이 경기를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계속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때마다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후루아시 선수도 100%의 몸 상태일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빠르게 또 이제 우승컵까지 든다면 본인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쉽진 않아요. 에버딘도 스코틀랜드에서는 나름 강호로 불리고 있고요. 또 이제 레인저스는 뭐 양강이고 또 이제 하츠도 사실상 하츠가 3인자격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버니안이 거의 이제 4인자격에 해당하는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이 쉽진 않아요. 세인트 미렌하고 로스 카운티가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하는 건데 세인트 미렌전은 어떤 의미에서 오영규 선수가 데뷔골을 넣은 팀이니까 또 이제 이 경기에서 좋은 기운을 살려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또 좋은 활약들을 이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24일과 3월 28일에는 한국에서 이제 새 감독의 이제 평가전이 진행이 돼요. 콜롬비아전은 확정이 됐고 두 번째 상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뭐 어떤 감독이 오든 일단은 대표팀에서 아마 명단을 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 뽑을 것 같아요. 그 명단에만 오영규 선수가 있을 가능성은 꽤 높다. 뭐 지금 월드컵에 27번째 선수로 가기도 했는데 황의조 선수가 이제 K리그에 와서 또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한데 오영규 선수가 이제 신세대 주자로서 특히 유럽에 도전했고 지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영규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올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뭐 본인이 좀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딱 이 일정을 보니까 어쩌면은 세인트 미렌전에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왜냐면은 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레인저스 하츠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한 번 정도는 선발 출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점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레인저스전을 이기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승리에 또 기운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부 주전 선수들은 조금은 이제 휴식이 정신적으로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좀 뒤에 있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또 새롭게 또 강하게 붙여주면서 경쟁도 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오영규 선수가 3월 정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발 출전 기회까지 얻으면서 또 한 단계는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오영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고 있는
홍현석 선수가 벨기에 명문 클럽 헨트에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헨트 2선의 창조자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현석 선수가 원래는 약간 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서서히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윙으로 뛰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이 경기에서도 팀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베스테를로를 상대로요. 예. 하지만 팀은 요새 헨트가 승리를 못해요. 예. 그러면서 3대3 무승부에 그치긴 했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홍현석 선수가 뭐 본인도 뭐 내심 월드컵을 조금 꿈꾸긴 했었지만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의 목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서 유럽 무대를 좀 오랫동안 밟기 위한 금메달 노리고 있는 선수고, 특히 이제 지난해 열렸던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를 굉장히 중용을 하면서 예. 그때 뭐 비록 뭐 일본과의 8강전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강인 홍현석으로 구성된 미드필드 라인이 그래도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오스트리아에서 잘하긴 했는데 헨트로 오고 나서 이 공격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좀 올려서 쓰면서 이게 더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예. 이에 힘입어서 이미 그 주필러 리그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예, 10개의 공격 포인트에 도달을 했고, 네. 이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 왼발 킥으로 그냥 그 스탯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플레이를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단독 돌파, 뭐 오버헤드 킥, 그렇죠. 뭔가 기술을 다 보여주면서 거의 메시 아니냐. 메시보다는 예. 약간 조금 헨트에서의 역할로 놓고 예. 보면은 그냥 헨트에서의 역할로 예. 이니에스타 같은 느낌의 그렇죠. 약간 그런 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벨기에 컵에서도 3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있죠. 결국엔 올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 숫자는 8골 9도움이니까 공식전 10-10도 지금 가능한 뭐 사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한 개의 그렇죠. 도움만 더하면 되고 또 2골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홍현석 선수의 최근 기세를 보자면 분명히 올해 헨트의 에이스이자 더 좋은 팀들의 또 관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또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올라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헨트는 이제는 조금 컨퍼런스 리그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리그에서 이제 5위까지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이 팀이 그래도 전통의 강으로서 챔스도 나가던 팀이고 또 리그 우승도 노리던 팀인데 조금 주춤한 상황이긴 해요. 네, 최근에 계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카라바오하고의 그 컨퍼런스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카라바오와의 컨퍼런스 리그에서 잘한다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더 좋은 팀을 만나서 홍현석 선수가 자신을 알릴 기회도 되고, 실제로 라스크 린시에서 뛸 때에도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도 거기서 활약한 걸 통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헨트에서도 또 그런 기운이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월 말 마지막 경기 상대가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올라있는 클리프 브리허고요. 네. 3월 첫 일정으로는 뭐 사실 벨기에 리그를 대표하는 명문이죠. 안더레흐트와 경기가 있으니까 컨퍼런스 리그에다가 브리헤전, 안더레흐트전 잘한다면 또 유럽의 많은 그 빅클럽의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클럽 브리에도 최근에는 조금 안 좋긴 하고, 예. 그 안더레이트는 안 좋아진 지 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팀들이 워낙 그 벨기에 리그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팀들이다 보니까 이 팀들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한국인 유럽파들 그래도 좋은 소식들, 또 맹활약들, 또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나오면서 우리의 좀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